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저희 들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그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그 올해 초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이미 돌아섰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중입니다. 상승 추세 중인데 여기서 조정을 오랫동안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상승 채널을 거치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 주식시장도 그랬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아무튼 작년 9월 10월 거기가 바닥이었으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약간 이제 한두 달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무튼 우리 시장도 돌아섰고 그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그 위험 자산, 이게 자산을 따지면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시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올 때 내릴 때 그거에 따라서 거기까지 선반영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여기 횡보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워 놓은 다음에 이렇게 1주, 2주, 올해 이번 주까지 2주째 조정을 받는데 당분간은 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간 조정도 하고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다 두시는 거예요. 기간 조정도 하고 가격 조정도 하고 때리면 어차피 위로 갈 건데 그때가 언제냐 그런 거죠. 이제 그때라는 게 이제 여러 재료들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호재, 악재 여러 재료들이 합쳐지면서 때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조정을 또 여기서 한동안 할 거다. 어떤 때를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조정을 하고 지금 가격 조정은 안 하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뭐 가격 조정을 일부 할 수도 있죠. 그거야 이제 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희 어차피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끝날 건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끝날 건가 아무튼 조정을 거치고 나서 때가 되면 이게 때가 언제냐 문제인데 때가 되면 다시 상승으로 그렇다고 상승이 이게 수직으로 가는 상승은 없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비스듬한 이런 추세선이 때가 되면 만들어질 거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차트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 추세를 판단을 해봤을 때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추세에 맞춰서 어떤 그림,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걸 쭉 지켜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점권에 가면 고점권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바닥권에 가면 바닥권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점권에 가서 대응을 잘하고 이게 고점권을 안 놓치려면 이 추세를 계속 판단을 해가야 그래야 고점권 근처에 갔을 때
고점권보다 먼저 팔든 고점권 지나고 나서 판단해서 팔든 그건 이제 상황을 보고 그때 이제 고점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바닥권도 마찬가지죠. 바닥권도 저희가 비트코인을 계속 내려올 때 계속 보니까 여기 내려올 때 계속 이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해가면 그러면 여기쯤 왔을 때가 바닥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이때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매수로. 그것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다도 분할 매수 대응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이제 5천만 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만 봐도 이게 보면 여기 보면 2천만 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2천만 원 근처 하고 3천만 원 근처, 3천만 원 근처. 이렇게 보면 여기 2,500만 원, 그죠? 여기 2,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에서 2천, 3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그 중간쯤. 그러니까 여기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여기가 이 바닥 근처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바닥 근처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거의 5천만 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거의 한 10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올라 있으면서 지금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이라는 게 이제 또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아직은 이제 고점권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권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 이게 조정이라는 게 준비 기간이에요. 어떤 고점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져놓는 그런 구간이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구간이다. 이게 장대 양봉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하면서 또 개인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죠. 지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조정 구간에 있고요. 음, 이더리움이 좀 이제 그 장대 그 주봉으로 아직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을 이렇게 들어가야 그래야 또 이제 알트코인들이 또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이제 파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차트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알트코인들의 어떤 이제 흐름들을 판단을 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보면 그림이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앱토스나 이게 스레스홀드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중심 흐름권에 있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서상으로서도 저쪽 지금 뒤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계속 그러진 않아요. 이제 또 때가 되면 저기 앞쪽에 가서 또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게 왜 그림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장대 양봉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그 장대 양봉이 여기서 이보다는 좀 더 큰, 지금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게 주봉으로 보면 조금 작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지금 몇 개는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본격적인 어떤 파동이 지금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 이더리움이 아직 좀 본격적인 출발을 지금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 이더리움이 좀 이제 좀 장대 항목 만들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이런 코인들이 나올 건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자리에 한 50%, 100%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있죠, 보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코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코인들은 저희가 그런 코인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코인들의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최소한도 한 5배, 10배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관리해 가면서 스레스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스홀드도 뭐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스레스홀드도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으니까 알트코인도 거기에 조정을 맞췄는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또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서 채널 속에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채널을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이게 스레스 홀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이게 바닥권에 있는 오랫동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죠.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30원 밑에 있다가 지금 30원 위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이제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이게 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쫙 치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가 문제죠.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려야죠. 잘 관리해 가면서 이제 잘 살펴보고 잘 관리해 가면서 그런 슈팅 그런 파동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투자자로서는 일이에요. 이게 저희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 저희처럼 때가 됐을 때 그래도 몇 배짜리 그런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뭐 단타 잘하고 뭐 이렇게 몇십 프로 수익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앱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앱토스도 그림들이 비슷하죠. 크게 보면 앱토스도 여기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많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다 지금 비트코인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앱토스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상승으로 이미 여기서 출발했고 다른 그림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바닥까지 내려온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앱토스는 이렇게 일찍 이건 이게 단기 고점이죠. 이게 완전 고점, 이거 단기 고점. 이 단기 고점을 만들고 근데 이제 다른 이 앱토스를 뺀 나머지들은 제가 바닥권에 있다는 게 다른 앱토스들은 다 요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요 구간에. 이 그림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일 뿐이지 비교해서 보면
앱토스하고 비교해서 보면 앱토스는 이렇게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앱토스를 뺀 나머지 제가 아까 스레스홀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런 그림을 아예 그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냈다. 매집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기준으로 하면 올해 거의 말 가까이 매집을 해서 매집을 어느 정도 끝을 내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예요. 앱토스도 이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제가 그랬죠. 요 그림을 잘 염두에 두시라고. 이게 이제 일주일짜리로 이렇게 쭉 지금 3주 연속해서 쫙 올라간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이 똑같진 아니겠지만 이 비슷한 그림이 나중에 그려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아마 여기 전구점을 넘은 다음에 이제 전구점 갈 때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락 내려가면서 갈 거고, 오르락 내리면서 가다가 이제 전구점을 넘은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쫙 그려지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무튼 여기 저희가 이제 산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수익권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요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게 시간을 통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조정 후에 상승 추세 중에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거에 이제 맞춰서 이더리움 차례 아니면 앱토스, 스레스홀드 뭐 이런 코인들의 차례가 나중에 올 거다. 그런 것이죠. 시간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비트코인부터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 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길게 보면 그 방향을 같이 해서 간다. 이제 어떤 시장이 뭐 한두 달, 두세 달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먼저 가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대비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좀 더 일찍 출발한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거의 두 배로 올랐으니까. 보면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특히 비트코인 이 먼저 출발해서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아무튼 시장에서 돈들이 투자 자금들이 그런 쪽으로 뭐 세력돈이든 개인든 뭐 특히 세력돈이 되겠죠. 세력 돈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큰 세력들 돈이 그런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매집을 하든 끌어올리든. 근데 특히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금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고점을 놓고 고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지금 이두 배까지 지금 관리를 해 놓은 상태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중에 고점권에 갈 때까지 이걸 이제 계속 연장해 가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숫자들 의미가 없고요. 이게 반드시 계좌를 보실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라. 이제 오늘로서 중요한 그림이 지금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오늘로서 시장이 바뀌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될 거나, 여기 이렇게 돌아간 요 시장. 지금 앞으로 이 미래의 시장은 요런 시장이 될 거다. 요런 시장. 앞에 요런 시장. 그래서 앞에 시장이 여기 일단은 여기가 그 3,300. 여기가 2,250. 그죠? 지금 오늘로서 지금 이게 2,500. 지수가 여기 2,600 갔다가 2,300까지 떨어져. 여기 2,300 했잖아요. 2,300 떨어졌다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2,500까지 탁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숫자는 지금 여기 숫자죠. 지금 이 지수가 2,500일 때 그때 추정했다금이 이거고 이때 이때가 얼마였냐? 이때가 2,400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은 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때가 이 계좌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출발을 해서 여기는 이제 아무튼 이게 수익 났다가 이렇게 폭락 나오면서 줄었었죠. 여기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여기 갔을 때가 이게 한 4,500.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시라는 거죠. 본인들이 계좌를 본인들이 보실 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이건 과거죠. 여기까지는 과거잖아요. 오늘까지는 이 과거의 시장이 어디에 있었고 그때 내 계좌가 어떤 추정의 딱금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내려왔을 때 이게 코로나 2020년 3월 달 내려왔을 때 이게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2천에서 여기 줄어 있었겠죠. 여기 한 1800이나 아무튼 이렇게 줄어 있다가 이때 여기 한 20% 30%한 30% 내려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500, 1600 이렇게 2천에서 이게 한 30% 수익 났다가 이런 거요. 30%면 한 2,600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수익 다 까먹고 여기 내려왔을 때 거꾸로 원금에서 한 2, 30%, 30%, 2, 3, 6, 한 1,500, 1,400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4,500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계좌라는 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원금에서 이렇게 한 30% 불었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한 30% 났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 100% 이상, 그죠? 100% 이상 땄다가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토해낸 건 아니고 이게 계좌가 이렇게 변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2,400이면은 이게 거의 그 마이너스 고점 대비 거의 한 마이너스 60% 내려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랬다가 다시 여기 그죠? 올라갔을 때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에 거의 한 3,200 갔었잖아요. 최근에 3천 한두 달 뒤에 한 두세 달 전에 3,200 갔다가 여기 다시 지금 상태는 2,800. 지난주에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오늘 시장이 딱 반등하니까 시장이 좀 폭등 비슷하게 하니까 계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어난.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그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본인들이 계좌를 보면서 의미가 있고 이런 걸 하셔야 이게 그 이제 중요한 건 미래인데 이 과거에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그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거 같은 그림을 자꾸 그리냐? 이 수강생분들도 혼자 본인들 계좌 보실 때 오늘 계좌가 늘었네 줄었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시장 대비해서 그죠? 시장이 저기 바닥에 있을 때 고점에 있을 때 그다음에 내 원금 그래서 내 계좌의 추정의 딱금이 어떻게 변동해 갔는지를 과거에 이것을 쫙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그래야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쭉 그 전반부에 설명해 드렸던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이상 좋은 시장이 펼쳐질 건데 그런 좋은 시장의 고점권에 갔을 때 아 그러면 내 계좌가 그죠? 추정의 딱금이 얼마쯤 돼 있겠다. 그죠? 일단은 목표가 이거라고 했죠. 제가 이게 목표는 요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한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그죠? 여기 코스피 지수가 3,300 했을 때 그 추정했다 플러스 알파 이번에 8개월 9개월 후에는 그렇게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장이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계좌는 당연히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게 이제 줄였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돼 가는 과정이니까.
수강생들 계좌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야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오늘 환율 보세요. 이 환율이 중요합니다. 오늘 환율 보시면 환율이 제가 여기 고점하고 여기 횡보할 때 제가 그랬죠. 이게 고점하고 횡보할 때 때가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지금 떨어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을 때 이것은 횡보를 하는데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횡보를 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조정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환율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뚝뚝뚝뚝 떨어지죠. 이거 왜 떨어져요? 왜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게 보면 이게 금리 동결이죠. 금리 동결. 미국 연준의 이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연준에서 뭐라고 하든 지금 시장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은 말뿐이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누가 시장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환율로. 지금 이것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아직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금리가 동결은 바로 금리의 인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미래 얘기지만 금리 동결 이꼬르 금리 인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달러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죠? 가격이 내려간다. 앞으로 내려갈 거다.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달러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거꾸로 해서 이제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반대로 상대적이니까 그 달러 가격이 내려가면 원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환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환매수 말고요. 2차전지 종목은 이제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환매수를 하는 거고,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주식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주로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 이제 이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 거냐. 앞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죠. 보시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이 1200, 여기 1200, 아마 1250, 일단은 1250, 여기 저점 있잖아요. 1250 근처까지도 일단은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저점 있잖아요. 저점.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멀은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떨어지면 이게 멀지가 않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좋은 조건들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금 겹쳐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엄청 오르고 코스닥도 그냥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한 것은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이게 제가 볼때 환매수예요, 환매수.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아까 쭉 설명드린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이렇게 이제 그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오늘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하면서 그 코스피도 폭등을 하고 코스닥도 폭했는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 그 개인들은 팔았잖아요. 이게 개인들은 팔았는데, 그럼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왜 팔았을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수익을 낼 리가 없죠.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매도를 한 것은, 개인들이 매도한 것은 손실이 줄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시장이 폭등하면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로 뭐겠어요? 주로 2차전지 종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주로 2차전지 종목을 이렇게 좀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몇 개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산 사람은 7월 26일 날 산 사람부터 해서 그 최근에 산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에코프라고 에코프 PM 그다음에 2차전지 종목이 계속 하락 추세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손실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점 근처에 샀던 중간에 샀던 뭐 최근에 와 샀던 그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계속 하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손실이었다가 오늘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쫙 끌어올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났다기보다는 손실이 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원금 근처, 원금은 아니더라도 원금 근처 오니까 아마 그래서 매도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파는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판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반대 매매 아니면 이게 손절도 좀 크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개인들 중에서 이런 개인들이 주였고, 왜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고, 아마 오늘은 이제 반대다. 오늘은 시장이 이제 이때 안 팔고 버티던 개인들이 오늘 그 2차전지 종목 몇 개가 이렇게 상한가로 가면서 그 시장도 딱 올라가고 하니까 매도를 했는데, 그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개인들이 2차전지 종목을 아마 오늘 많이 팔았다. 이게 거의 2차전지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아마 앞으로 당분간 좀 이렇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하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샀을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한 8개월 정도까지도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신용 장구가 16조에 들어왔잖아요. 16조대. 제가 중요한 16조인데 16조 원대에 들어서니까 이거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신용 잔고가 16조 원대에 들어오니까 이게 시장이 바닥을 만들더라. 바닥을 만들.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시장이 바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앞으로도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 때도 그때 이게 신용미수 16조 원대, 이게 보세요. 신용미수가 16조 원대에 들어오니까 그 바닥을 만들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도 이게 오늘부터 단타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올라서가 아니고 그 신용미수 잔고만 봐도 아무튼 오늘부터 빠른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만 해도 16조 원대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장이 바닥권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시장이 폭등을 한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바닥이었고 오늘 거기 그 상태에서 폭등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이 신용미수 잔고다. 신용미수 잔고 16조 원대.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라.
앞으로도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금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해도, 나스닥이, 그렇잖아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 같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해도 이게 계속 내려갈 것처럼, 이런 상황과 분위기였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난주부터 나스닥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죠? 나스닥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다. 돌아서기 시작했다. 근데 이 효과가 뭐 때문이냐? 아까 똑같아요. 우리 시장과. 이게 왜 돌아서기 시작했냐? 이게 미국의 금리 동결이죠. 금리 동결. 미국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그 효과가 결국 나스닥에 어쩌면 이 나스닥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금리 동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금리 동결이 되면서 앞으로 뭐 시장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해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그 대형 호재가 나온 데다가 미국의 나스닥,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스닥이 이렇게 또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호재죠. 재료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나스닥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그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보면. 그러니까 나스닥의 흐름도 지금 이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데 이렇게 이게 돌아서 갔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이렇게 돌아서 우리 시장도 보시면 우리 시장도 보시면 여기 지난주 며칠 날이에요? 지난주 30일 날 10월 31일 날이 여기 바닥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다 10월 31일 날 자, 여기가 코스피고 여기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만 해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게 금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계속 악재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악재. 그 유튜브니 뭐니 다 악재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그 호재도 대형 호재가 앞으로 시장을 그 8개월 이상 이렇게 상승시켜갈 대형 호재가 그것도 일요일 날 딱 발표가 되면서 시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코스피도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코스닥도 폭등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반대로 보면 시장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일주일, 2주일, 한 2주 전만 봐도 이때만 해도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2주 전이죠. 2주 전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암울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막 지수가 뭐 2000 깬다, 뭐 또 뭐 아무튼 2100을 깬다는 둥, 2000을 깬다는 둥,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개인들은 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응? 한 2주 전만 해도, 2주 전만 해도 시장이 암울했다. 암울하고 그냥 계속 막 앞으로 시장이 막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코스피 2000도 깰 거다. 뭐 2100도 깰 거다. 근데 요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오늘 같이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시장이 탁 이렇게 급변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죠. 비교해서. 2주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떨어져도 저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승 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계속 떨어져도 저는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2주 전, 1주, 2주, 3주, 4주, 그죠? 5주, 6주 보시면 여기 보면 시장이 돌아서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그죠? 한 달 반 지수를 그냥 하루 만에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종목처럼 보시면.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죠? 간혹은 이렇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와 종목을 믿고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누구만 바보가 되냐면 이런 데서 판 사람이에요. 이런 데서 판 사람. 그렇죠. 이런 데서 판 사람. 이런 폭등이 한번 딱 나와버리면 이런 데서 판 개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개인들은 다 무서워서 팔았겠지만 시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잘 버티면 되는데 그 버티질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죠? 막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막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아무럴 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런 호재가 이렇게 시장이 아무럴 때 그죠? 시장이 희망이 없이 아무럴 때 그 속에서 어떤 호재가 이런 그 아무튼 그 폭등을 만들어줄 호재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공매도 금지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 날 갑자기 결정했겠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소한도 한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며칠 전 결정이 됐지 않겠어요? 다만 발표만 안 했겠죠. 언론에 발표만 안 했겠죠. 발표를 안 하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건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매도를 한 개인들은 그러면 다시 사면 될 거 아니야?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 돼버렸거든요. 그죠? 자기들이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못 삽니다. 심리적으로. 그쵸? 자기가 팔고 그것보다 더 싼 가격이 돼 있으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물타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면 살지 몰라도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못 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은 쫙 이제 그 어깨 근처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몇 개월 후면 어깨 근처 가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한 6개월 후쯤,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쯤 후쯤이면은 시장은 꼭지는 아니더라도 어깨 근처 가 있겠죠. 어깨 근처. 그러면 이제 그때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뭐 볼 필요도 없죠. 보시면 이게 아무튼 이게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왜 폭등이 나왔느냐? 그건 이제 아까 앞에서 쭉 설명드린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잊을 만하면 호재 나오고 잊을 만하면 호재 나오고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8개월 동안은.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 별로 안 올랐어요.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봉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이런 거 상한가를 가는데 삼성전자는 여기 보면 한 2%도 안 올랐어요. 2%. 근데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코스피가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얼마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장이. 여기서 보시면.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흐름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 만들고 좀 올라가는 중이다. 지난주도 제가 그랬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지금 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중이고, 그죠? 여기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여기보다 더 올라갔고, 여기보다 좀 각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도 우리 코스피가 폭등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가 한 3, 4%씩 이렇게만 몇 번 올려주면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아무튼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거기다가 몇 개 업종이 또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오늘은 많이 안 올랐지만은 이게 삼성전자 꼭 이러지는 않죠. 이제 또 때가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겠죠. 뭐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게 중간중간에 앞으로 8개월 동안 우리 지수가 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아마 몇 번은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 몇 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아까 에코프로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런 데서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더 내려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도 뭐 누가 많이 사서 오른 게 아니고 또 환매수죠, 환매수.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포스코홀딩스 오늘 많이 오른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다 환매수를 통해서 오늘 그 아무튼 급등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환매수가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한계가 있죠. 그게 계속 되진 않죠. 이제 그 공매도량이 어느 정도 뜰 때까지는 그런 환매수가 나오겠지만 일단 공매도량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공매도를 추가로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흐름이 더 좋죠. 제가 SK하이닉스도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SK하이닉스는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이에요. SK하이닉스는 5%대 올랐잖아요. 5%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2배 정도 퍼센트에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아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5위권 안에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 2%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한 5%대 오르고, 거기다 2차전지 종목들 몇 종목이 환매수 들어오고, 이러면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ETF, 제가 아까 말씀드린 ETF 한두 개는 좀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 좀 약간 비중을 실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 이 종목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도 있으면 정리를 하세요. 쭉 보셔서. 그러니까 막그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싫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 종목이 싫다든지 아무튼 이유 없이 싫다든지 뭐 그런 종목들 있으면 지금 같은 기회에 딱딱 정리해서 아까 제가 드린 그런 ETF로 들어가서 일단 ETF로. ETF는 뭐 비중 많이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서 좀 아무튼 그 몇십 프로만 수익이 딱 나도 그죠? 손실 메꾸고 잘하면 플러스 알파로 돌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갈 거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ETF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폭일 거냐 그거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그 폭이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ETF의 상승폭도 제가 봤을 때 꽤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회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막 본인들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래 들고 있으면서 그 손실도 많이 나 있고 이런 종목들 특히 제가 얘기했던 특히 마이너스 50%가 넘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런 좋은 기 아니면 이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이 여러 가지로 기회예요. 지금이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흐름이 좋죠. 보세요.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장대 양봉 나오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 지수가 많이 가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 대장주 역할을 해줘야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는 건 이제 장대 양봉을 중간중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제가 비트코인에서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시장도 종목도 나중에 이렇게 고점권을 만드는 것은 이 많은 캔들이 쌓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결국 이런 캔들 몇 개가 합쳐져서 그 캔들 몇 개, 그 중요한 캔들 몇 개가 만들어서 결국 고점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고점권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이런 캔들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런 캔들들을. 그래서 이런 캔들들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첫째는 그 종목에 이제 세력이 없는 거고 세력이 있더라도 세력이 좀 약한 세력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세운다는 것은 시장도 종목도 장대 양봉을 세운다는 것은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이런 장대 양봉을 세울 만큼의 어떤 자금력과 그다음에 어떤 경험치 그다음에 어떤 관리에 관한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장대 양봉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좀 대장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 고점도 좀 시간 지나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 고점. 자, 그 다음에 그 안 가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세요. 계속 빠지기만 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때리니까 이게 바닥만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응? 이런 데만 사면 제가 그저 RSI로 이런 데만 사면 손해 볼 일 없다. 종목을 잘 모르겠거든. 종목을 못 찾겠거든.
막 그 인기 있고 남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죠? SK 바이오산스 이런 데라면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지.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기가 있든 없든 특히 이런 우량주들 있잖아요. 우량주들을 내가 사서 수익을 만들고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를 하든 했었으면 벌써 수익이 그죠? 기간 대비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도 보세요. 카카오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카카오를 제가 이제 지금 사라는 건 아닌데, 카카오도 보세요. 카카오도, 그죠. 아, 몰빵을 하려면, 응? 잘 고점에서 하지 말고, 하다못해 이런데, 그죠. 이런데. 아니, 1억 원치를 살려면 차라리, 차라리 이런 데서 5천 사고, 이런 데서 5천 사고 했으면 그죠? 여기 매수 단가가 여기쯤 되지 않겠어요? 매수 단가가 여기쯤 여기 중간 하면 그죠? 여기서 5천 사고 여기 5천 사고 했으면 그 매수 단가가 여기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죠? 이게 시간이 보세요. 이게 한 달밖에 더 돼요. 한 달 만에 지금 보면 수익이 그죠?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 김범수 회장이 우리가 막 조사받고 뭐 어찌고 막 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특히 개인들 우량주 좋아하시는데 우량주를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카카오 같으면 그저 2, 3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 카카오 고점이 나온 게 2, 3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2, 3년 전 그런 때 사지 말고 15만 원 위에 그런 데서 살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한 두세 번 여기 같으면 두 번이죠. 한 번 더 오면 한 번 더 하고 한 두 번 내지 세 번 분할 매수하면 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그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막 뭐 특히 개인들 뭐 200만 명이 어쩌고 근데 주가는 보세요. 오늘 요즘에 카카오 막 언론에 나온 얘기 보면 카카오 금방 망할 것처럼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요? 보세요. 자, 그 타이밍이라는 게 개인들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걸 잘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타이밍이 눈에 들어오는 건데 어떤 종목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보고 계셔야 그래야 이게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느낌이 딱 오면서 그때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 왜 손실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한 종목에 몰빵하려면 이게 카카오 같은 그런 거 몰빵해도 되니까요. 응? 이런데 기다렸다 하면은 왜 깡통이 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RSI 하나만 잘 알아도 최소한 실패는 않는다니까요. 내가 종목을 못 골라도 2,500개 종목 중에서 난 못 고르겠다. 그러면 그 RSI만 쭉 보면서 특히 우량주를 좋아하시면 응? 이런 자리만 기다렸다 하면 그죠? 자, 저희가 들고 있는 그 하늘 파이마도 보세요. 하늘 바이오 파마? 이것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조정을 막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쭉 하잖아요. 이렇게 이 거래량 줄면서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 팔고 나갔으면, 그럼 이런 양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양봉이 왜 나와요? 왜? 빠질 때는 계속 빠지더니. 응? 그러니까, 그죠? 단타 하시는 분들 같으면 여기서 팔다가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저희처럼 중장기 하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고 이러면 이게 내려왔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이게 이제 거의 한 1주, 2주, 3주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딴 거 아니죠. 왜 내려왔어요? 시장이 내려가니까. 9월, 10월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2차 전지나 뭐 그 지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이런 종목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폭이 크면 이게 많이 내려왔다 이게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중장기로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종목을 변동성이 크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오래 들고 가서 그렇게 해서 50%, 100%, 200%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 또 다시 시장이 이렇게 다시 아무튼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종목들이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결국 그죠. 이런 데는 이제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 근처 왔을 때 바닥 근처 여기 바닥 근처 왔을 때는 이럴 때는 세력들이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네임버 로보틱스도 보세요. 이것도 비슷하죠. 보시면 네임버 로보틱스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계속 갈 것이지. 이게 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오랫동안 그죠? 한 달, 두 달, 그죠? 이게 시장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보시면 시장이 두 달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세력들이 사 모으겠죠. 이쯤에서.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여기 정구점 근처 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잖아요. 이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임버 로보틱스 역시도 이것도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이 폭이 크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몇십 프로 수익 났다가 거의 원위치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게 많이 하락했고 많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임버 로보틱스, 노보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같은 것이 한 2년 전에 이랬다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를 사가지고 이런 변동성을 견디고 쫙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변동성이, 이게 네임버 로보틱스처럼 변동성이 클 때 이걸 사가지고 2년, 3년 계속 그냥 참고 들고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15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그 AI 종목이 아마 2, 3년 후는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어떤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게 세상의 흐름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감이 안 나죠. 그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가 그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쫙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가버렸으면.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조정받을 줄 알면서도 왜 들고 있냐면, 내가 팔면 혹시나 이게 딱 가버릴까 봐.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 가지고 다시 내려가면 어떨 거냐? 응? 이런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왜? 앞에를 보라는 거죠. 앞에를.
앞에를 봐라, 앞에를. 지지선이 어디에 있는지. 음? 눈이 또 보세요. 눈이 또 비슷하죠. 눈이 또 그 AI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 만들고 여기서 장대 양 만들고 오면은 그죠? 여기서 고점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건 시장 때문에 내려온 거다. 시장 때문에 내려온다. 시장 때문에 이건 공매도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은 시장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니까 개인들이 시장이 내려가니까 무섭다는 거죠. 뭐 개인들이 계속 팔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 당하거나 개인들이 손절을 계속 하거나 뭐 개인들이 뭐 손절이죠. 뭐 개인들이 이런 데 사서 들겠죠. 이런 데 샀으니까 손절하죠. 싼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하고 싼 줄 알고 샀다가 손절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세력들은 또 여기서 다시 사 모으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시간 지나서 보면 또 여기를 가고 또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2, 3년간 쭉 보면.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 저희 종목들 중에서 진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좋은 업종과 종목들은 2차 전지 종목이 아니고요. AI 노브 종목입니다. AI 노브 종목. 2, 3년 후에 가서 내가 그 에코프루처럼 5배, 10배 이런 종목을 내 계좌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관리자에서 하면은 2차 전지 종목이 아니고 이 AI 노브 종목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고 수익성이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제 종목들 중에 이렇게 몇 종목은 나중에 2, 3년 후에 지나갔을 때 몇 종목은 그래도 아무튼 몇 배 이상 가 있는 종목이 이게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쭉 보는 것이 그게 이제 공부하는 면에서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몰라도 앞으로 지금 AI 논문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저는 충분히 지금 에코프로처럼 충분히 시장도 아마 엄청나게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AI 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초창기, 2차 전지로 따지면 2, 3년 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막 몇십 프로 올랐다 또 막 그 다 빠졌다가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1, 2년 후에 2, 3년 후에 아무튼 이렇게 내 계좌에서 몇 배짜리가 만들어지려면 이걸 자꾸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뭐 단타나 스윙이 목적이었으면 여기서 팔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AI 노브주는 제가 2, 3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변동성은 그냥 지나갈 거다. 시장이 좋아서 많이 오르든 지금처럼 시장이 한 2, 3개월 거쳐서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시장이 몇백 프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그 수익 막 몇십 프로 났던 거 다시 다 반납하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팔면 또 탁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이게 시장이 떨어져도 또 가는 종목은 가니까요. 그런 종목 보셨잖아요. 시장 떨어져도 가는 종목은 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 종목, 몇 개 업종의 몇 개 종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관리해 가셔야 개인들이 본인들 계좌에서 몇 배짜리 종목 만들어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한 번씩. 대선주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대선주하고 이쪽 AI 노봇은 또 달라요. AI 노봇은 이건 진짜 투자 종목입니다. 앞으로 2, 3년간.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에코풀 같은 종목 가지고 이렇게 5배, 10배 수익을 내려고 했으면 2, 3년 전부터 진짜 투자를 했어야 된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진짜 투자를 했었으면 5배, 10배, 15배도 충분히 만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런 업종이 제가 볼 때는 AI 노브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드리고 나서도 오르든 내리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시장이 폭등을 해서
또 내일 또 폭등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일은 모르죠. 내일은 또 시장이 또 조정받을지. 이거 조정받으면 또 이렇게 사기 좋은 날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매수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 때문에 앞으로 시장 오르고 내리고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8개월, 최소한 8개월은 시장은 올라갈 시장이니까 그렇다고 막 쭉쭉 올라오지는 않겠죠. 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올랐다 조정받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전고점 근처는 가지 않겠나. 한 8개월 이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이제 이게 종목에 집중하시면 아마 공매도가 금지하는 이 구간 안에서만큼이라도 본인들 계좌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금요일 날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싹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